자, 다음으로 이제 전기에너지 생산 이제 822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 이제 전자기 유도에 대해서 나오고 있죠, 그림이. 그래서 지금 N극이 아래쪽에 가 있고 얘를 이제 가까이 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A에다가 A에 이제 불이 켜진 모습이에요. 불이 켜졌다. 자, 그러면 B에 불이 켜지는 경우만 보기에서 고른 것은 그랬습니다. 자, 지금 이게 뭘 뜻하냐면, 이 긴 다리가 플러스고 여기 마이너스거든요. 그쵸. 그래서, 여기가 지금 B에 불이 켜진다라고 하는 거는 A에 불이 켜지는 거랑 얘랑 전류의 방향이 반대라는 소리입니다. 그럼 반대로 일단은, 네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N을 가까이 할 때잖아요. 그쵸. N을 가까이 할 때니까, 코일을 이제 뺄 때는 반대로 흐르겠죠. 네, 뺄 때 흐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이냐면, N을 가까이 하게 되면 여기 NS가 유도가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뺄 때는, N을 뺄 때는 이제 SN, 이렇게 반대가 유도가 되는 거를 고르라는 겁니다. S를 뺄 때, 자, S를 뺄 때는, 당겨야 되니까. 그쵸? 여기가 NS니까 이건 아니고, 자, S를 넣을 때, 그러면은 여기 SN 해서 이렇게 유도가 되죠? 얘가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움직이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되나요? 여기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그래서 답이 기역 디귿 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823번을 보면은, 자, N극을 코일을 향하여 가만히 잡고 있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자석을 피해서 플러스 Y 방향으로, 그러면은, 이제 멀리 한다는 겁니다. 자, N극을 멀리 한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요렇게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얘를 당겨야 되니까, SN, 이렇게 유도가 되고요. 자, 이때 전류가 흐르는 방향은 요렇게 되니까, 전류가 요렇게 흐릅니다. 자, 그러면, 자, 요 방향으로, 기역 방향으로 흐르게 되겠네요. 자, 전류의 방향 기역이 맞다. 자, P를 이제 여기서 P점에서 다시 요렇게, 자, 마이너스 Y 방향으로, 그러니까 가까이 한다는 거, 이거는 가까이 한다. 그러면은 자석과 코일 사이에 서로 당기는 자기력이 작용한다. 자, 가까이 하면 이렇게 밀어내는 힘이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 당기는 힘이 아니라 밀어내는 힘이 발생된다. 그래서 니은 틀렸다. 자, 그 다음에 저항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자석을 피해서 플러스 X 방향으로. 그러면은 얘를 이렇게 자석을 멀리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것도, 자석을 여기 요 P점에서 X축 방향으로 멀리 한다. 라는 거를 뜻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방향으로 하는 것도 멀리 하는 겁니다. 네, 멀리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전류의 방향은 둘이 같습니다. 똑같이 멀리 하는 거니까. 그래서 답은 이제 4번이 됩니다. 자, 이제 824번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코일과 검유계를 연결을 하고 N극을 가까이 하거나 멀리 하였다. 틀린 것은, 자, 일단 빠르게 움직이면은 크게 움직인다. 자, 바늘에 움직이는 이제 크기, 요게 이제 바늘이 얼만큼 크게 움직이냐, 세기가 됩니다. 전류의 세기가 되고요. 자, 빠를수록 전류의 세기가 증가하는 게 맞습니다. 그다음에 가까이 하면 자기장이 증가하죠. 자기장의 세기가 증가한다. 여기 나와 있죠? 네, 맞습니다. 가까이 하면 증가. 멀리 하면 자기장의 세기가 감소. 코일의 가문수가 많은 것을 코일의 가문수가 많은 것으로 바꾸면 가문수가 많을수록 바늘이 크게 움직이는 세기가 올라가는 게 맞고요. 코일로부터 멀리 하면 자, 멀리 한다라는 거는 이걸 방해하는 힘이니까 멀리하면 당겨야 되죠. 밀어내는 게 아니라 당기는 자기력이 발생된다. 인력이 발생됩니다. 자, 멀리하면 당기고 그다음에 가까이 하면 밀어낸다. 가까이 하면 밀어내고 멀리하면 당기는 밀당 법칙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N극을 코일에 가까이 할 때와 멀리 할 때, 자, 검유계의 방향이 전류의 방향이거든요. 전류의 방향이 네, 반대가 되는 게 맞습니다. 틀린 게 4번이 되겠네요. 그죠? 네.
자, 그다음 825번을 보면은 이제 P점, Q점 이제 수평 레일 위에 있고 얘가 여기 P점에서는 N극이 다가오고 있고 Q점에서는 S극이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P점에 있을 때는 어떻게 유도가 되냐면 자, 다가오니까 밀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방해하는 식으로 다가올수록 방해하는 힘이 발생됩니다. 밀어내는 힘이. 자, 그러면 여기 N, S 이렇게 유도가 되고요. 자, Q점일 때는 어떻게 유도가 되느냐. 자, Q점을 여기다 쓰면 얘가 멀어지잖아요. S가 멀어지니까 당겨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오른쪽에 N, S 이렇게 유도가 됩니다. 자, 자석의 속력은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내려오는 속력이 V라고 하면 자, 여기서 이제 코일을 통과하는 동안에 방해하는 힘을 계속 받습니다. 반대 방향으로. 얘는 오른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이 코일에서 계속 반대 방향으로 힘을 주기 때문에 네, P점에서 Q점으로 가면 속력이 감소되어 있습니다. 줄어들어 있다라는 거예요. 얘가 이쪽으로 갈 때도 심지어 반대 방향으로 계속 힘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자석이 받는 자기력은 여기서는 밀어내는 방향으로 왼쪽으로 자기력을 받고 여기서는 Q점에서는 당기는 방향이지만 왼쪽으로 역시나 네, 자기력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속력은 느려진다. 자, 느려진다. 같다가 아니다. 그다음에 전류의 방향은 P점일 때랑 Q점일 때가 이렇게 네, 유도되는 자기장이 여기서 이렇게 유도가 되고 여긴 이렇게 유도가 되니까 네, 전류의 방향이 반대가 되는 게 맞고요. 자기력의 방향은 네, 둘 다 왼쪽으로 자기력을 받고 있으니까 같다라고 해줘야 됩니다. 그 정답은 네, 2번. 자, 일단 826번에 보면은 얘가 이제 발전기죠. 발전기는 운동 에너지가 이제 코일이 회전을 하게 되면 얘가 이제 전기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게 원리가 뭐냐면 여기서 이제 N에서 S로 이렇게 자기장이 계속 흘러가고 있어요. 자기장이 흘러가고 있는데 코일이 이렇게 누워 있다가 이렇게 쓰면 어떻게 될까요? 지나가는 자기장의 양이 증가하게 돼요. 코일 안으로 통과하는 양이 증가하니까 반대 방향으로 어떻게 되나? 얘가 유도가 됩니다. 반대 방향으로 유도가 돼서 요렇게 이쪽으로 흐르는 자기장이 얘가 유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전류의 방향은 요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 방향으로 감아야 되니까 전류가 요렇게 흐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코일이 회전하면 자, 세기와 방향이 계속 변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들어지는 게 교류 전류라고 했고 교류 전류가 이렇게 자, 플러스 마이너스 계속 바뀌고 방향도 바뀌고 세기도 바뀌는 요런 전류가 유도가 된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빠르게 회전할수록 그렇죠. 유도 전류의 세기가 세진다. 이거는 단위 시간당 이 자기선속의 변화량이 많아지니까 변화량이 많아지면 세기가 세지는 게 맞고요. 이게 반대죠. 그래서 틀렸다. 답이 3번. 자, 그 다음에 827번을 보면은 회전하는 자석입니다. 회전하는 자석. 코일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 회전을 계속 하면서 발전하는 거.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 교류 발전기. 옳은 것은 자, 자석이 회전을 하면 자기장이 변한다. 맞고 자, 회전 속력을 크게 하면 빠르게 회전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전류가 증가할 것입니다. 그러면 전류와 전압은 비례하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전류가 증가하면 전압도 같이 커지겠죠?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화학 에너지, 사람이 몸을 움직인다. 화학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를 거쳐서 얘가 또 전기로 바뀌는 게 맞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답이 5번. 그 다음에 화력발전소에서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는 과정인데, 과정 A에서는 화석 연료를 연소시켜서 물을 끓인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A 과정이 어떻게 되느냐. 열 에너지가, A는, 화석 연료를 태우는 거니까, 화학 에너지가, 연소를 시키는 거죠. 열 에너지로 바뀌는 거네요. 그쵸? 자, 그 다음에 과정 B에서 증기가 터빈을 돌린다라고 했기 때문에 증기가 가진 거는 역학적 에너지거든요. 역학적 에너지, 운동 에너지라고 해도 되고요. 얘가 터빈을 돌려서 네, 터빈의 운동 에너지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바뀐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왜 이렇게 커졌지? 화력발전소, 그 다음에 핵발전소, 수력발전소를 나타낸 것이다. 화력발전소와 핵발전소의 요 둘의 공통점은 둘 다 이제 열 에너지를 발생을 시켜가지고 요걸 가지고 증기를 만들고 이 수증기의 운동에는 역학적 에너지를 가지고 터빈을 돌린다. 요 과정이 공통점이에요. 그래서 여기 열 에너지가 같이 발생되는 겁니다. 이 열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그러니까 원료가 되는 게 다른 거죠. 원료가 되는 게 화력발전소는 이제 화학 에너지가 열로 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핵발전소는 핵 에너지가 열로 가는 거예요. 자, 이후의 과정은 똑같다. 자, 그다음에 수력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물의 역학적 에너지가, 그러니까 포텐셜 에너지죠.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일단 바뀌고 이 물의 운동 에너지가 터빈을 돌리는 형태입니다. 여기는 열 에너지가 발생되지 않는 거예요. 전부 다 이제 공통점, 이 셋의 또 공통점은 뭐냐? 전부 다 터빈을 돌린다는 겁니다. 터빈의 운동 에너지를 이용해서 이 터빈을 돌려서 전기 에너지를 생산한다. 이건 또 이 셋의 공통점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지금 보면 터빈을 돌려서 생산하는 과정은 가에만 있는 게 아니라 모두 공통이니까 가나다 모두 있다. 그 다음에 나에서 핵 분열 반응을 이용한다. 맞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핵 발전소에서는요, 우라늄이라고 하는 원소를 가지고 우라늄을 분열시키는 우라늄 이거를 가지고 이거를 분열시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핵분열 반응을 이용하는 게 맞고요. 다는 물의 포텐셜, 중력 포텐셜 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게 맞죠. 답은 니은디귿 5번입니다. 자, 830번 보면은 여러 가지 에너지원을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과정이다. 자, 물의 낙차를 이용하는 게 수력 발전이고, 얘가 이제 핵 발전. 그 다음에 이제 보일러 증기 발생 장치가 있는데, 그럼 공통적으로 이거는 화력 발전 이렇게 되겠네요. 터빈이 공통점이다. 자, 그러면 A는 화석 연료가 되는 게 맞고요. 원자로에서는 핵 에너지가 일단 열로 바뀌는 게 맞습니다. 네. 그리고 B가 어디 있죠? 요거 과정이네요. 수력 발전, 물의 포텐셜 에너지가 운동으로 바뀌는 게 맞다. 그죠? 답은 5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전력 수송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831번에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 에너지를 가정으로 공급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발전소에서는 에너지원을 이용하여 발전기에 연결된 터빈을 회전시켜서 전기 에너지를 생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송전선에 흐르는 전류는요, 네, 이 발전소에서 만들어진 전류가 그 교류고요. 이 가정으로 들어갈 때까지도 다 교류로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류다. 자, 변전소는 전압을 바꾸는 곳입니다. 그래서 송전선에서 손실 전력을 줄이기 위해서 전압을 높인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 자, 전압을 N배 높이면 네, 손실 전력은 N제곱분의 1배 감소된다. 이렇게 배웠었죠. 그죠? 네. 자, 추상 변압기는 자, 고전압으로 송전된 전력을 전압을 낮추는 것이 주상 변압기가 맞습니다. 자, 주상 변압기는 뭐 하는 곳이다? 네, 전압을 낮추는 곳이 주상 변압기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쵸? 네. 그러면은 니은디귿 4번. 자, 그다음 832번도 한번 보도록 할 텐데, 가는 변전소에서 송전선 A, B를 통해서 각각 송전을 하고 있고요. A, B를 통해서 여기 동일한 전력. 그러니까 여기서 생산된 전력이 P, 여기도 P라는 겁니다. 자, 송전선 A로도 P가 가고 여기도 P로 간다. A, B에서 손실되는 전력을 전압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자, 그러면은
전압이 같다는 거네요. 전압이 같을 때를 비교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지금 A의 손실 전력이 여기가 A의 손실 전력이고 여기가 B의 손실 전력이니까 손실 전력이 B가 더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전력도 똑같고요. 보내는 전압도 똑같습니다. V0, 여기 V0. 자, 그러면 I도 똑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I는 V0P, V0P 이렇게 되니까 똑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발생되는 손실 전력은 누구 때문이냐? 왜 B가 더 손실 전력이 크냐? 이거는 저항이 누가 더 크기 때문인가요? RB가 RA보다 크기 때문에 이거를 따라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손실 전력이라고 하는 거는 자, 보내는 전류 이거의 제곱 곱하기 저항값에 의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얘가 동일하면 자, 이거랑 둘은 비례하는 관계입니다. 맞죠? 그래서 저항이 클수록 손실 전력이 크기 때문에 지금 전력, 전압 다 똑같고 그러면 보내는 전류도 같고 그죠? 그러니까 이 RB가 더 크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IA랑 여기가 IA, IB라고 하면 둘은 같은 상황이고요. RB가 더 크다.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력 수송 과정에서 손실 전력을 줄이기 위한 방법. 손실 전력은 뭐에 의해 결정되냐면 I송 제곱 곱하기 R입니다. 자, 그러면은 처음에 공급한 전력이 있을 거잖아요. 그쵸? 이걸 P0라고 하겠습니다. 공급한, 그러니까 생산한 전력이 생산 전력인데 이게 V 곱하기 보내는 이걸로 결정되기 때문에 자, 얘를 높이면 얘가 낮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쵸? 자, 전압을 높이면 이게 지금 보내는 전류 값이 낮아지게 된다. 자, 그러니까 얘를 낮추거나 둘 중 하나인데 그죠? 그럼 얘를 낮추려면 전압을 어떻게 해야 된다? 높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총전 전압을 감소시키는 게 아니라 매우 높게 바꿔야 됩니다. 그다음에 굵기가 가는 걸 사용하면 안 됩니다. 이걸 가는 걸 사용하면 오히려 저항이 뭐 하게 돼요? 자, 증가하게 돼요. 자, 저항은 도선이 이렇게 얇은 도선과 굵은 도선이 있다라고 하면 저항은 이게 더 큽니다. 얇은 게 더 크기 때문에 얇은 걸 쓰면 오히려 손실 전력을 더 높이는 거거든. 그쵸? 안 된다. 자, 임계온도 이하에서 초전도 케이블을 사용한다. 임계온도 이하 많이 들어봤을 텐데 초전도 물질이라는 거 앞에 우리 신소재에서 배웠어요. 그래서 임계온도 이하에서 초전도 물질은 전기 저항이 0이 되는 물질을 말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0이 돼버리면 어떻게 돼요? 손실 전력이 아예 없다는 거잖아요. 그럼 요게 맞는 거죠. 그쵸? 답이 2번. 자, 그 다음 834번에 보면은 가와 나가 있습니다. 요런 라인으로 해가지고 각각이 다른 라인이에요, 지금. 자, 송전 전압은 V0, 전류의 세기가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자, 전류의 세기가 I송이죠, 그쵸? 보내는 전류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P0가 처음부터 생산됐던 거는 요거 두 개 곱한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되나요? 요거 지금 문자도 똑같으니까 여기를 1 이렇게 해서 숫자로만 계산을 해주면 처음에 10, 얘가 15만큼 생산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일한 손정선이기 때문에 저항이 동일한 손정선이라는 말은 저항이 같다는 겁니다. 왜? 저항은 이 송전선의 특성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아니면 송전선의 뭐 두께나 길이 이런 거에 결정되기 때문에 동일한 송전선을 썼다. 저항이 동일하다. 여기 R이다. 이 소리입니다. 자, 그러면은 자, 손실되는 전력은 어떻게 되나? 요거 제곱에 요거 곱한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숫자 요거 문자 띄고 여기가 손실되는 양이 100이고요. 요거의 제곱이니까 9다. 이렇게 구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손실되는 양이 100대 9고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공급되는 전력. 그러면은 공급되는 전력은
손실되는 양이 작을수록 공급이 많이 되겠죠. 그래서 손실되는 애가 작은 애가 나기 때문에 같은 게 아니라 나가 더 많이 공급된다.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쵸? 손실되지 않을수록 공급이 많이 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손실 전력은 가가 더 크다. 네, 맞고요. 송전 전력 처음에 이제 자, 송전 전력이 P0 처음에 이제 생산된 처음 전력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가가 나보다 작다. 맞네요. 그쵸? 답이 4번입니다. 자, 835번에 보면은 가는 전기 에너지가 이제 변전소를 거쳐서 뭐 공장으로 공급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나는 변전소에서 공급되는 전력이 일정할 때, 여기 전력이 일정할 때, 자, 전력을 P0라고 놓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송전 전압과 흐르는 전류의 세기, 자, 전압이 요거일 때, 흐르는 전류는 이 둘은 반비례하잖아요. 그쵸? 왜냐면 P0가 2V0 곱하기 IB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때 전류의 값은 얼마가 되냐? 요 값은 얼마가 될까요? P0니까 이거분의 전압분의 여기 전력 해주면 되거든요. 그러면 자 2V0분의 P0가 됩니다. 요 위치가. 자, 그 다음에 여기 A는 요 값은 3V0분의 네, P0입니다. 자, 요게 이제 I거든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송전선에 흐르는 게 A일 때 송전선에 흐르는 게 손실 전력이 PA고, 자, B일 때 손실되는 전력이 PB다. 자, 그렇습니다. 전기 에너지가 송전선을 통해서 공장으로 공급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지금 보니까 송전선에 대한 정보가 없어요. 그럼 여기는 일단은 저항 같다라고 놔야 되겠네. 그쵸? 저항은 동일하다. 같은 송전선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손실 전력의 비율은, 자, 요거 제곱, 요거 제곱이에요. 그쵸? 9분의 1 대 4분의 1. 자, 그럼 몇 대 몇인가요? 4대 9.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건 변압기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변압기는 여기에 이용되는 원리가 전자기 유도고요. 그리고 이거는 들어가는 이제 자, 교류가 들어가서 이 교류에 의해서 자기장의 변화가 생기게 되고, 그거에 의해서 2차 코일에 또 교류, 전류가 유도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들어가는 1차 코일에 교류로 들어가게 되면 2차 코일에서도 역시나 네, 교류가 유도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가문수의 비, 자, N1 대 N2. 자, 요거의 비가 V1 대 V2랑 동일합니다. 그리고 자, I2 대 I1. 자, 이거는 뭐다? 반비례한다. 전류와는 반비례합니다. 자, 그리고 P1하고 P2는 항상 어떻다? 같다. 요걸 일단은 기억을 하시고 문제를 푸셔야 돼요. 자, 그래서 문제에 보면은 가문수의 비가 항상 나옵니다. 그쵸? 아니면은 전압의 비가 나오거나 아니면 전류의 비가 나오거나 이렇게 해서 여기를 이용해서 풀 수 있도록 힌트가 주어져요. 여기는 가문수의 비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1대2다. n 대 2n이니까 1대2다. 자, 그러면 전압의 비도 1대2가 되겠죠. 그러면 저항에 걸리는 전압은 교류 전원 전압에 여기 저항에 걸리는 거는 2배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2차 코일에 유도되는 전력은 1차 코일에 공급되는 전력과 같다. 이거는 이제 에너지 보존에 의해서 들어가는 전기 에너지는 나오는 전기 에너지와 같아야 되기 때문에 네, P1, P2 같다. 이렇게 줬죠. 그 다음에 이제 코일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1차 코일에서가 2차 코일에서보다 네, 2대1로 커야 됩니다. 지금 가문수의 비가 1대2이기 때문에 전류의 비는 2대1이 되면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여기가 더 크다. 맞고 다 맞다. 5번입니다. 자, 일단 837번에 보면은 여기 100V라고 나와 있고요. 자, 가문수의 비가 1대4입니다. 그럼 여기가 네, 400V가 되겠죠. 자, 그러면 저항값과 저항 전압이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자, V는 IR 같은 도선에서 ohm의 법칙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I는 R분의 V. 이렇게 해서 20분의 400. 자, 하면 20A가 나오게 되겠네요. 자, 그럼 여기 20A면 여기에 흐르는 거는 80A다라고 4배 해주면 되겠습니다. 답은 4번.